차나 커피 준비해 드릴까요? 아메리카노로요? 네, 알겠습니다. 어, 원두는 산미 있는 걸로 원하세요? 아니면 산미 없는 다크한 걸로 원하세요? 산미 있는 걸로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따뜻한 아메리카노예요. 천천히 드시면서 네일 아트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놔드릴게요. 네. 오늘 네일 케어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살짝 길이 연장하고 싶으시다고요? 연장하면서 프렌치 네일로요? 네, 알겠습니다. 색상은 좀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제가 한 것처럼 살짝 누디한 색깔로요. 봄맞이 네일 하시나봐요. 약간 스트레스도 풀 겸 좋죠. 맞아요. 저희 가게에 방문해주시는 고객님들 중에 대부분이 의외로 스트레스 풀려고 네일 아트 받으신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약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아예 모르는 제3자한테 털어놓는 게 마음이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우선 손톱 간단하게 다듬어 드리면서 네일 아트 시작해 볼게요. 근데 고객님은 무슨 스트레스가 있으시길래 네일 아트 받으러 오셨어요? 직장 스트레스요. 아이고. 저도 지금은 이렇게 네일 아트 샵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직장 스트레스라고 하니까 남일 같지 않네요. 이전에 저도 직장에서 오랫동안 회사 생활했었거든요. 근데 직장 스트레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건 아니고 같이 일하는 동료 때문에요. 아이고, 맞아요. 진짜 근데 어딜 가든 어떠한 무리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다 보면 꼭 빌런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일은 해야 되니까 대놓고 싫어할 수도 없고, 또 하필 또 그런 사람이 직장 상사라던가 나의 사수라던가 그러면 더 골치가 아프죠. 너무 공감이 가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세요? 일부러 더 싫은 티 안 내고 시키는 대로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세요? 맞아요. 근데 고객님이 하시는 방법이 되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미움받는 걸 모르거든요. 그런데 고객님이
아시는 것처럼 그냥 자기한테 주어진 몫의 일 열심히 하고, 또 물론 속으론 그 사람을 싫어하지만 티내지 않으면서 묵묵하게 자기 일하는 게 사회생활에선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직장 상사에 관련한 욕은 가까운 주변 친구들이나 아니면 저같이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 털어놓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사회에 나왔으니까 성인들만 있는 또 다른 세계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무리 형성이나 아니면 막 고등학교 때 친구들 사이에서 있었던 뒷담화 같은 그런 문화가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하더라고요. 막 앞에서는 친하게 지냈던 회사 동료들이 뒤에 가서 뒷담화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고, 또 오히려 저랑 친하게 지냈던 그런 동료가 뒤에 가서 제 얘기를 하고 다닌다거나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왔어가지고, 그러면서 약간 회사에 대한 정이 딱 떨어졌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다녔던 회사가 좀 특이하기도 했고, 또 여자들이 많이 다니던 요초 회사여서 더 말이 오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 정신적으로 성숙한 그런 어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다니는 회사라는 공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너무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쵸? 저만 그렇게 느낀 거 아니죠? 고객님도 그러시구나. 맞아요. 네.
회사에 정 붙일 사람을 찾는 거죠. 어차피 일을 해야 되는 거라면. 정말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라서 입사를 했는데, 함께 일하는 동료 때문에 그 일이 싫어지려고 하는 건 정말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제 첫 직장이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직장에 갔을 때는 말 그대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을 하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하고, 약간 사람한테 상처받기 싫어서 일부러 인간관계를 안 넓히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성향이 맞고 잘 맞는 사람들은 어딜 가도 있더라고요. 빌런들이 어느 무리를 가던지 하나쯤은 있는 것처럼 그 무리 안에 나랑 너무 잘 맞고 너무 재미있는 사람은 꼭 나타나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직장에서도 물론 몇몇 빌런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지만, 또 그 마음 맞는 사람들 덕분에 버텨가면서 같이 일하고 같이 위로받고 하면서 되게 잘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입사 초기에 인간관계를 넓히지 않겠다는 당찬 포부와는 다르게 퇴사할 때는 정말 진친들 몇 명 또 만들어가지고 그만둘 때 너무 아쉬웠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객님이랑 잘 맞는 회사 동료 친구 하나쯤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퇴근하고 금요일 밤에 소주 한 잔 같이 기울일 수 있는. 이제 내일 바를게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고민거리는 없어요? 회사 안에 인간관계 말고. 뭔가 회사에서 많은 걸 요구를 하는군요. 약간 열정페이 같이.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회사 입사하면 거절은 절대 하면 안 되고, 또 뭐든지 열심히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강박감이 있었는데, 이건 그 회사의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제가 일했었던 곳에서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그걸 악용하는 그런 회사도 많더라고요. 물론 일을 열심히 해서 정당한 페이가 온다면 그건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딱히 그런 눈에 띄는 페이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열정만을 강조하면서 나에게 조금은 무리가 되는 듯한 그런 요구를 한다면, 저는 처음엔 어렵겠지만 거절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 신랑이 알려준 꿀팁이기도 한데, 약간 제 삶의 모토가 된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회사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누군가가 나에게 약간은 좀 선을 넘는 혹은 도가 지나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할 때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들 착해가지고 거절을 잘 못하잖아요. 그냥 알겠어 하고 집에 와가지고 끙끙 앓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 끙끙 앓으면서 내가 하기 싫은 일 혹은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되는 일을 억지로 하는 것보단 그 자리에서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한번 거절을 하게 되면 그 무리한 요구를 했던 사람이 두 번, 세 번은 묻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걸 언제 써먹었냐면 제가 두 번째 회사를 다닐 때 그 회사가 조금 회식이 많았던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또 제 집과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서 회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완전 집순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기 싫은데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첫 회식부터 빠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떡하지 막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저희 신랑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절이 처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일도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회식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상사분이 왜?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치 끔 감고 사실 집이랑 너무 멀어서 돌아오는데 너무 힘이 들 것 같아요. 다음날 근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알겠다고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겼던
다니는 이유도 우리가 조금은 더 풍요롭게 그리고 잘 살려고 다니는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그건 오히려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 인생에서 진짜 잠시 잠깐 스쳐갈 인연 때문에 너무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또 내가 평생 머물 곳이 아닌 그 직장에서 너무 많은 걸 애태우고 애쓰고 내 모든 걸 갖다 바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알았죠? 근데 또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얘기해도 스트레스 안 받기가 참 힘들잖아요. 어쩌다가 또 스트레스가 잔뜩 쌓이면 이렇게 저처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한테 와다다닥 털어놓고 또 시원하게 풀고 그러면서 열심히 또 살아가야죠. 안 그래요? 이래놓고 저도 막상 직장 생활했을 땐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던 것 같긴 해요. 같이 힘내자고요.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진심으로. 나중에 고객님 같은 인재가 회사에서 그만둔다고 하면 회사에서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앞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회사에 그냥 다녀주는 거다. 그렇게 너무 나르시시즘에 가득 찬 사람 같을 수 있지만 그렇게라도 생각해서 우리 정신 승리하자고요. 수다 열심히 떨다 보니까 어느새 내일이 완성이 됐어요. 손이 워낙 예쁘셔가지고